AI 개발 도구는 그 GitHub 코파일럿하고 그다음에 챗GPT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특징 그리고 장점, 단점 그리고 사용법 요것을 말씀을 드리고 데모도 같이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할 때 그 개발 플러그인, 코파일럿의 그 플러그인을 VS 코드나 뭐 인텔리제이, 심지어는 그 네오빔까지 그 이 코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코드 제한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CDD라고 해서 커멘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멘트를 작성을 하면 그 아래에 그 커멘트에 해당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explain 코드에서 그 코드를 그 그 복사해서 이렇게 그 챗GPT에 붙여 넣게 되면 그 코드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지 그 코드에 대한 그 설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다음 코드 QA 부분은 코드를 작성해서 코드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코드에 대해서 퀄리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취약점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코드에 버그는 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AI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품질 관련해서는 소나큐브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 소나큐브 뭐 소나 린트 이걸 통해서 코드의 품질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코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 코드가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 코드의 품질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장점은 뭐 되게 장점이 많이 있는데 가장 그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시간 절약입니다. 시간 절약이 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오키에 그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가 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회사에 사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AI가 확실히 그 역할, 사수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 쓰면 자기만 손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 그 여기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 코파일럿 사용에 관련된 건데요. 코파일럿 사용을 하고 아마 2022년 9월 이때가 아마 유료화를 예, 시작할 때쯤이 됐는데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다가 한 2, 3개월 사용을 하다가 안 썼을 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어,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졌다가 이제 88%, 그 다음에 만족도하고 그 다음에 개발할 만하다. 이게 이제 그 요런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 코딩하다가 막힐 때 뭐 그 다음에 코딩하다 좌절을 어, 덜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내 작업에서 내 일에서 굉장히 그 만족도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60%,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가 이제 74%입니다. 어, 예, 보면 이제 efficiency and flow에서 뭐그 완성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반복 작업이 굉장히 빨라지고 예,
그 서칭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예, 그 반복적인 작업에서 멘탈 관리, 멘탈 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를 클릭해서 사이트로 들어가면 GitHub 사이트고 GitHub의 코파일럿에 그, 어, 그 서베이에서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이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GPT가 그 다음에 공개가 되는 건데 작년 12월이죠. 챗 GPT가 공개됐는데 사실 그 GitHub 코파일럿하고 그 다음에 챗 GPT를 만든 회사 그가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오픈 AI 예, 여기에 오픈 AI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예, 오픈 AI 회사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뭐 그 챗 GPT 말고도 예, 그 그림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하는 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성 관련한 위스퍼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오픈 AI 회사고 여기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로 그다음에 스페이스X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죠. 그 저보다 이틀 늦게 태어났는데 71년생이고요. 근데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예, 다시 돌아가서 이 장점에서 보여지듯이 그 인공지능을 코딩에 같이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작업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그리고 머리가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공짜가 아니고요.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어, 그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100달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챗 GPT 같은 경우도 매달 20달러 정도 이렇게 결제를 해야지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코드가 실행해 보기 전에는 그 뭐야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류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느린 코드 완성은 코드 생성이 생각보다 빠르긴 한데 가끔씩 이제 느리게 코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코드 제안을 검토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나왔다고 그걸 다 쓰는 것보다 코드 확인이 꼭그 생성된 코드를 꼭 반드시 돌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지. 예. 물론 그 기본적인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개발자가 이해 못하는 코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그 GitHub에 있는 수많은 오픈 소스들을 그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통해서 그 코드를 다 학습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GitHub에 있는 코드가 이렇게 제시됐을 때 오픈 AI는 아는데 그 AI는 아는데 개발자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코드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예, GitHub 오픈 소스에 각각의 라이선스가 프로젝트마다 있게 되는데 프로젝트 라이선스가 어 그 뭐야 코드 제한할 때 그 라이선스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이슈도 있게 됩니다. 예, 뭐 장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점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단점은 그냥 생각을 좀 하시고 사용을 해야 된다.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사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60일 동안은 그 코파일럿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어,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때에는 속도가 나오는 속도가 그 굉장히 느린데 그 느린 속도를 뭐 20달러를 내면 한 절반 정도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 네 가지 큰 도구들 여기에 이클립스는 빠져 있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다음에 인텔리제이, 그다음에 네오빔 이런 그 개발 도구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커멘트 작성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커멘트를 작성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그 커멘트 작성하고 그 다음 줄에서 이제 그 제시되는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시되는 코드가 마음에 들게 되면 탭 키를 누르게 되면 그 코드가 선택이 돼서 코드 소스에 추가가 됩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챗 GPT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긴 있는데 보통은 브라우저에서 뭔가를 질문하면 그 브라우저에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도구가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면서 도구도 또 계속 계속 발전을 발전을 하게. 하게 누구 마이크 키신 것 같은데, 예,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 도구 히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전망, 예, 팟캐스트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어, 예, 그, 뭐, 여기 말고도 개발 도구는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첫 번째 시대에는 이제 그 VI하고 이맥스, 예, 이 종교 싸움이죠. 종교 전쟁. VI하고 이맥스. 그다음에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뭐 초보자를 위한 그 에디터 뭐 VI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나노가 있었고 윈도우에서는 뭐 노트패드가 있었죠. 그리고 개발 도구 뭐 제가 처음 이제 뭐야 98년 99년에 그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울트라 에디트 그 에디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그때도 이제 두 파로 나눠지죠. 그 울트라 에디트 파하고 에디트 플러스 파 이렇게 텍스트 에디터가 있는데 뭐 오픈 소스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노트패드 뿔뿔이 나오면서 이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그 부가 기능들 뭐 서버에 FTP 접속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추가적으로 되는 기능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자바 개발 처음 할 때 뭐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그 뭐야 비주얼 카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이빌더도 자바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클립스가 나오면서 이클립스 때문에 제이빌더가 아주 그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죠. 지금도 그 JBuilder를 판매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도 개발자 그 라이센스가 $250, 한 25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싼 비용 때문에 이제 어둠의 경로라고 얘기하죠. 어둠의 경로 통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예, 그 개발자 라이센스, 그 MSDN 그 들어가서 많은 리소스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도 1년에 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료 툴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도 2000년, 뭐 2001년 이때 이클립스 보다 전에 나와서 인텔리제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클립스가 인텔리제이를 벤치마킹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클립스를 그 아주 예전에 이제 그 3점대 이전 2점대부터 저는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이클립스가 인텔리제이를 많이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클립스가 무료라는 강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툴은 그 본격적인 ID라고 얘기를 할까요? 본격적인 ID 그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엔바이러먼트에서 코딩하고 그 다음에 코딩하고 실행, 런하고 디버그가 가능한 그런 도구들이었고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었죠. 예. 그 다음에 그 노드 기반의 그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온 그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기는 뭐하고 ID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 위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뭐 울트라 에디터나 뭐 인텔리제이 이거의 중간쯤에 있는 그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소스로 만드는 그 VS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에서도 일렉트론 이용해서 브레킷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 도구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에서도 이제 깃허브에서 아톰이라고 하는 그 개발 도구를 내놨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일렉트론 기반의 그런 편집기였어요. 일렉트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렉트론의 내부는 웹 어플리케이션이에요. VS 코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게 웹 앱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코드들을 웹상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뭐 VS 코드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WS에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클라우드9이라고 해서 웹 브라우저 상에서 개발이 가능한 그걸 이제 클라우드9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 데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브라우저에서 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 브라우저에서 코딩할 때 그 인터페이스가 VS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개발 툴을 설치하지 않아도 브라우저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깃팟 같은 경우도 온라인 개발 툴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VS 코드 데브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서 VS 코드하고 거의 같은 UI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오픈 리모트 리파지토리에서요. 예. 여기에 보면 깃허브에 예, 그 리파지토리를 열 수 있는데 예, 여기에 뭐 제가 이제 OKDev TV 이 사이트 소스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예, 지금 현재 이 브라우저상이고요. 예, 브라우저상이고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볼 수가 있고 예, 여기에 뭐 테스트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요 테스트는 말고 이걸 열어서 볼게요. 넘버 테스트에서 지금 예, 멀티플라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펑션 그다음에 멀티플라이 그다음 예, a, b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리턴 a 곱하기 b 이렇게 해주면 예, 이 상태로 이렇게 하고 커밋도 이제 테스트 예, 멀티플라이 이렇게 해주면 예,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예, GitHub.com에 그다음에 메뉴에 OKDevTV 이렇게 들어가면 마지막 커밋한 게 여기에 이렇게 예,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이제 코딩하는 시대가 예, 그 열려서 아이디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자유도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니요 데브 그 VS 코드 데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예, 여기 있죠. 예. 예, 실행하고 그다음에 예, 실행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 그 뭐야 디버깅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GitHub에 TV 이렇게 들어가서 깃팟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깃팟 요거는 이제 깃팟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깃팟 실행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깃팟을 실행하게 되면 예, 이렇게 예, 나오게 되는데요. 예, 자동으로 그 뭐야 여기 뭐 npm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보이시죠? 예, npm으로 설치를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이렇게 예, 되고 있고 예, 이렇게 예, 여기에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예, 그 서비스에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개발용으로 이렇게 개발용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버를 실행시켰을 때 어느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뭐야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코딩을 한 경우에도 똑같이 예, 여기에 코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예 그
온라인 브라우저에서 이제 코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어, 어셈블리 랭귀지 어셈블리 랭귀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던 시대도 있었죠. 어셈블러 그다음에 뭐 호불호하고 포트란 나오면서 이제 청군 카드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71년 C 랭귀지가 이렇게 유닉스하고 함께 만들어지면서 C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파이썬이나 뭐 루비나 뭐 다양한 언어들이 나왔을 때 사실 제가 저 중학교 때 그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터보C라든가 터보 파스칼 같은 그런 그 IDE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개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95년 자바 랭귀지가 나오면서 웹하고 이제 그 자바 처음 나왔을 때 애플리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애플리 이용해서 많이 웹 프로그래밍을 많이 뭐 했었는데 이제 그 PHP, ASP 나오고 그 어 그 PHP 그다음에 ASP 나오고 JSP도 나오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게 이제 자바 쪽이 됐죠. 서블릿 JSP 하면서 자바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자바랑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이제 언어 취급을 받지 못했죠.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면 그게 뭐 개발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그 뭐야 랭귀지로서의 존경 이런 게 없었는데 자바스크립트에 노드.js가 나오면서 노드.js의 그 브라우저 바깥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라는 모토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노드.js가 이제 자바의 JVM처럼 노드 기반 그다음에 뭐 JVM 기반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뭐 리액트라든지 뭐 앵귤러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야 뭐 뷰.js 그다음에 스벨트 이런 프론트엔드 쪽이 흥하게 되면서 그 프론트엔드 개발은 전부 다 노드 기반으로 개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뭐 고 랭귀지라든지 러스트라든지 그 다음 플러터 때문에 죽다가 살아난 다트라는 랭귀지도 있고요. 그래서 언어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언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언어들이 나옴에 따라서 개발 도구도 개발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죠. 잠깐 언어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려고 하면 jason.org 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사이트는 다 잘 아시죠? 이 jason.org 사이트의 아래쪽을 보면 이게 현재 지금 제이슨 파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언어별로 제이슨 파서들을 이렇게 인덱싱한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고랭귀지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다트 이런 것들이 랭귀지들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진화한다고 할까요? 언어들도 언어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여기에 이제 제이슨 파서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되는데 이게 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랭귀지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예, 예, 돌아가네요. 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어,
이게 이제 가만히 머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openai.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오픈 AI에서 챗 GPT, 뭐 달리, 뭐 그 깃허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픈 AI 사이트에 가시면, 예, 여기에서 이제 오픈 AI하고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그 API도 제공이 돼서 API도 제공이 돼서 그것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잠깐 그 GitHub 코파일럿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라우저 코딩 경우에는 컴퓨팅 파워는 로컬에 있는 그 컴퓨팅 파워를 쓰는 게 아니고요. 브라우저 내부에서 어, 코드 서버가 있어요. 코드 서버가 있고 코드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 코드 컨테이너의 그 컴퓨팅 파워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로컬에 아주 사양이 낮은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뭐야 브라우저가 돌아가는 그 컴퓨팅 파워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예, 그 문제 없이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컬에 그 메모리를 많이 설치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서버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클라우드 컴퓨팅 세상이 되면서 클라우드 그 인스턴스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만 이제 가져온 다음에 그 인스턴스를 딱 삭제를 해버리면 그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활용할 할 수가 있게 되죠. 예. 아까 봤던 페이지 만족도 조사하는 페이지가 밑에 링크로 걸려 있고요. 깃허브 코파일럿은 개인적으로 챗 GPT하고 코파일럿하고 어느 걸 많이 사용하느냐 할 때는 코딩이 많으면 코파일럿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 대신 이 챗 GPT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뭔가 코드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챗 GPT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인터넷에 올라온 거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크롤링을 해서 2021년 10월까지 10월 기준으로 해서 챗 GPT 챗 GPT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2021년 그 이후의 정보, 그러니까 2022년부터의 정보들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챗 GPT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깃허브 코파일럿은 쉽게 다운받아 플러그인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플러그인이고요. 플러그인이고 코파일럿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된 코파일럿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 여기 코파일럿이라고 이렇게 60일 동안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코파일럿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료로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설치하고 나서 이 코파일럿이 동작하게 되면 어, 굉장히 어, 세상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이 속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 오픈 AI하고 그다음에 그 깃허브이 함께 만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깃허브를 인수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 관련해서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빙 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에 이제 이 챗 GPT 관련해서 기능이 추가되면서 빙도 이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코파일럿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AI 페어 프로그래머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짝 코딩, 짝 프로그래밍 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데 지가 다예요. 정말 편해서 이거는 돈 주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기능들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코파일럿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꼭 영어가 아니래도 이렇게 그 어시스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룩업한 데이터들에 대한 딕셔너리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코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정규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패턴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야 기술 인터뷰 준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익스텐션이 있어서 트윗을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코파일럿 랩이라는 그 플러그인도 있는데, 이 코파일럿 랩을 이용해서 그 조금 더 그 개발되고 있는 그런 그 코드들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깃허브에 보면 깃허브 그 세팅이 있고요. 세팅 빌링 쪽에 가게 되면 이렇게 그 깃허브에서 코파일럿 결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빌링 앤 플린스에 보면 이제 이얼리 플랜에서 $100 이렇게 결제된 거를 볼 수가 있고, 1년치를 구독하게 되면 1년치를 구독하게 되면 그 2달 무료 기간이 또 추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매달 결제하는 거는 그 $10하고요. 여튼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45분 돼 가고 있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그 8시 55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5분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코파일럿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뭐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보고, 그리고 그 코멘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리드미 파일 만드는 것, 그거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프로젝트고요. 랭귀지는 상관이 없어요. 랭귀지는 굉장히 상관이 없고, 지금은 이거 노드 기반의 그런 프로젝트인데, 파이썬, 뭐 자바, 뭐 다른 언어들도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익스텐션 쪽으로 가서 여기에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코파일럿 관련돼 가지고 38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깃허브 코파일럿 나이틀리 버전인데 그 새로 개발되는 버전 그걸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썸네일을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도 커먼 프리픽스가 이렇게 있으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코파일럿이 제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인스톨 누르게 되면 제가 설치했다 다시 언인스톨했다가 다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설치가 됐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코파일럿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결제를 한 계정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결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트라이 코파일럿 요거 클릭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예, 뭐야 그 비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채팅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개인이 결제한 코파일럿을 회사에서 사용해도, 그,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고요. 거기, 어, 뭐, 한 기기에서만 로그인다 이런 제약도 없고, 어, 그 VS 코드에 플러그인 설치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 계정하고 개인 계정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 그 양쪽에서 이렇게 개발하는지, 개발이 가능한지 이제 뭐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메일로 개발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팀 계정에다 이렇게 결제를 해놓고 개발자들이 같이 쓰고 있어요. 뭐 일종의 그 꼼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여기에 보면 계정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계정을 개발자들이 그 코파일럿 로그인 할 때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 방식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가장 그 아이디어한 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거 결제를 해주면 가장 좋죠. 회사 복지가 뭐 이 정도는 회사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설치가 돼서 플러그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 테스트 코드 하나 들어가서 넘버 테스트라고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제가 커밋한 게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디바이드라고 나온 것도 코파일럿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코파일럿이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이렇게 그 탭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제한된 게 이제 나오게 되죠. 정말 뭐 탭키만 눌러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정말 편하고요. 코드 완성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주석도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스트레스 거의 안 받고 머리가 좀 시원해진다는 느낌이요.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제스트 그다음에 그다음에 넘버스 이렇게 해주면 테스트 케이스 4가지가 전부 다 패스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제 커밋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 그다음에 커밋하고 그다음에 싱크 시켜주면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야 그리고 이제 그 파일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요. 유저 테스트 JS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커멘트 달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코드 테스트 코드 또 유저 유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그 테스트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CRUD
테스트 이렇게 해주면 이제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CRUD 관련해서 그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코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먼저 달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코드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코드를 확인만 돌아가는지 확인만 하면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 그 개발 문서 리드미 파일 만들 때도요. 리드미 파일을 만들 때 뭐 여기에다 한번 리드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adme.md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테스트 readme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러닝 테스트, 그 다음에 또 여기 커멘트까지 알아서 만들어주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파이썬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요걸 이제 그 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뭐 npm install, 그다음에 뭐 -g 하고 뭐 제스트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다음에 라이팅 테스트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개발 코드뿐만 아니라 개발 문서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 말고 프로젝트 리드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FAQ, 그다음에 라이센스, 오서, 뭐 이런 그 문서 얼개도 이 코파일럿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뭐 깃허브에서 이렇게 학습한 그 습관 때문에, 그 모델 때문에 깃허브 관련된 코드도 이렇게 잘 그 목차도 굉장히 잘 만들어 주고요.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 AI가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냥 확인하는 게 이제 그 개발자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그 한 가지 더 그 플러그인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GPT하고 코파일럿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챗 GPT 코파일럿 여기 있고요. 이것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뭐야 12월 29일 날 처음 나왔으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죠. 그래서 이 챗 GPT 관련해서 이제 GPT하고 코파일럿하고 같이 엮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인스톨 시키고요. 챗 GPT 이것도 인스톨 시키고, 그 다음에 API 키가 필요하거든요. API 키 필요하고, API 키를 이제 그 셋업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오픈AI 어카운트 API 키즈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키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다시 볼 수 없거든요. 요거 일단 복사를 하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그 컨트롤 시프트 P, 커맨드 시프트 P 하게 되면 이제 GPT 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서 셋업이라고 보면 이제 GPT 셋업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복사한 키를 이렇게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 예, 이렇게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 코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오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Explain Selection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코드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까지 자동으로 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여기 이제 번역기 들어가서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p.js 가서 그 다음에 이거 선택하고 그 explain selection 이렇게 해주면 관련해서 이제 이 코드 관련된 결과가 여기 아웃풋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GPT하고 코파일럿 연결을 시켜서 같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코파일럿 데모는 이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보면 그 개발팀에서 개발팀이 이걸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팀에서 사용할 때 이제 코드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좀 정확하게 코드 리뷰도 이제 그 플리캐스트를 사용해서 개발 동료들끼리 이제 코드 리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개발팀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학습할 때 뭐 저도 뭐 고언어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러스트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 학습할 때 이 AI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될 거고 문서 작성도 방금 데모에서 보셨듯이 개발 문서 작성할 때 이제 얼개 잡기가 쉽지 않으면 이제 그 AI 도움 받아서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편하게 문서를 양식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글링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챗 GPT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 문서 작성이나 코드 만들 때 이제 아직은 이 AI를 믿지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뭐 구글링하고 같이 더블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채팅창에 예, 그 노 대표님이 AI 대답입니다 해서 그 이렇게 올려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GPT와 코파일럿 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챗 GPT가 이제 물어본 결과값이 이게 챗 GPT가 그 할 때마다 약간씩 대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 GPT 데모로 들어갈 건데 그 더블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료 GPT와도 연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레거시 모드, 디폴트 모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디폴트 모드가 저는 이제 유료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레거시가 이제 이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예, 저는 일단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시크릿 모드에서 이제 chat.openai.com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이 필요하게 돼요.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보면, 여기, 이거는 지금, 그, 다른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바로 그냥 사인업 하면서, 어, 예, 그, 예, 어, 예, 이쪽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예, 어, 코드가, 이게 왔고요. 예, 예,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어, 요 경고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뭐야, 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그, 뭐, 민감한 정보를 대화에서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예, 디스코드, 예, 디스코드 서버에서 이제 오픈 AI 관련된 그런 피드백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에, 그, 그냥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자와, MySQL, 연결. 꼭 구어체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 가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뭐야,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 여기 보여지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한국어 말고 영어로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일단, 예, 그 코드에 대한, 설명도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 심플한 작업을 할 때, 심플한 작업을 할 때, 어, 뭔가, 막막하거나 이거보다는 이제, 그, 예, 이제, 막막하거나 할 때 이제 챗 GPT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생성된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 잠깐만요. 요거, 그, 카피 코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코드가 이렇게 붙여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있어서 문맥에 따라서 그, 이 오픈 AI가 점점 이제 그, 예, 그 내용을 이제 다듬으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을 그 문맥을 떠나려고 하면 뉴챗으로 이제 Node.js 그다음에 MySQL 커넥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영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좀 더 빨리 나오게 됩니다. 한글이 써지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예, 그 뭐야 영어가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조금 더 차이가 있게 되는데, 무료 버전 지금 되어 있고요. 요 스톱 제너레이팅에서 요거 멈추게 하고, 요거는 창을 닫고, 여기에 보면 유료 결정을 했을 때는 아까하고 보기 다르게 플러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레거시일 경우에 하고 그다음에 디폴트가 있는데, 레거시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플러스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디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유료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노드.js 그다음에 MySQL 커넥트 이렇게 하면 그 유료로 했을 때는 나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제가 그 트위터에서 그 뭐야 결제를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무료로도 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한 40분 정도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설문 참여하셨었는데 그 40분 중에서 한 명만 결제를 하고 결제 생각이 있다가 이제 한 결제 생각이 있다가 한 30%, 그다음에 나머지가 그냥 무료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결제를 한다고 답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타임 세이빙이 꽤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챗 GPT로 이렇게 코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챗으로 해서 여기에 app.js 이거를 예, 어, 예,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코드 붙여놓고 엔터 치면 어, 예,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답변이 나오더라도 영어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보다는 요새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그 코드의 그 설명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하고 한글 번역하는 거를 그 왔다 갔다 브라우저 창원기 귀찮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번역해서 질문 이런 것도 있는데요. 번역해서 질문 요거 여기에 이제 티 파서 설명 이렇게 해주면, 번역해서 질문하게 되면 요건 이제 그 브라우저 플러그인인데요. 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쿠키 파서 익스플레인드 해서 이렇게 쿠키 파서 관련해서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서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번역해서 질문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그 결과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아직 뭐 퀄리티가 영 나이스하지는 않아서 참고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챗 GPT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오픈 AI 회사에서 만든 그 챗 GPT를 살짝 봤는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GPT 3.5 기반이고요. 이제 곧 GPT-4가 나오게 되면 4가 나오게 되면 그걸로 조금 더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LLM 그 3.5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화하고 대화의 문맥을 기억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검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그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토큰이라고 하는데 어휘라고 할 수 있죠. 헬로 월드라고 해주면 지금 토큰은 2개고 11캐릭터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녕 세상아 하게 되면 여기는 그 토큰이 15개가 되고요. 예. 한글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더 그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코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코드도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 코드의 그 취약점이나 이런 것도 그 뭐야 챗 GPT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코드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챗 GPT 데모를 살짝 봤었는데요. 익스플레인 코드 아까 봤고요. 그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 요것도 어, 봤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바 자바 프로그래밍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음, 파이썬 웹 개발 시작하기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질문 이렇게 올리게 되면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국어 관련된 이제 뭐 플라스크 나오고 장고 나오고 프라미 나오고 이렇게 뭔가 배우기 시작할 때 어떤 리소스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예, 예, 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드맵 점 sh의 그 프론트엔드 여기 보면 이제 요런 리소스 있잖아요. 여기에 가서 새로운 챗에다가 요약 해줘.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됐군요. 잠깐만. 번역해서 질문으로 다시 예, 요 요약해서 이렇게 하고 번역해서 질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요약이 사이트에 대한 요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웹 디벨롭먼트 베이직,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토픽 이렇게 나왔는데 프론트엔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술 관련해 가지고 이 사이트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가능한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가서 요거 복사를 하고 다른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 뷰의 인덱스 점 요거는 양이 많겠네요. 여기 이렇게 가져와서 그다음 새로운 걸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코드의 취약점에 그 버그 이렇게 해주면 어, 어, 취약점 분석해줘. 이렇게 번역해서 질문을 하면 어, 여기 이 코드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가져다가 Shift 엔터 누르면 줄바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개선점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질문 이렇게 해주면 이 코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코드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도 이 챗 GPT를 이용하게 되면 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코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선된다 이 내용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CRUD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 새로운 걸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 마리아 DB CRUD 이렇게 하면 자바에서 CRUD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그 쿼리도 그렇고요. SQL도 그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코드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일단은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데모를 좀 봤고요. 그 코파일럿하고 챗 GPT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리된 정보가 필요할 때 이제 구글링에서 검색 결과 나온 지금 그 결과 나온 그 정보를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찾은 사이트 자체를 요약을 해달라거나 그 다음에 그 찾은 사이트 그 뭔가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할 때 그 거기에 대한 기반 지식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 정리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챗 GPT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내용 요약하거나 그 다음에 코드 취약점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가이드 만들 때 이 챗 GPT를 이용하면 꽤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그 채팅창에 공정표님이 올려주신 게 나중에 비즈니스 로직 설명하려면 설명해주면 코드 생성한 다음 테스트 및 검증하는 솔루션까지
나오겠네요. 요구사항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하면 할수록 좀 더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를 코드 AI가 잘 처리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고, 결국 기존의 개발 잘하기 위한 방법을 코드 인공지능 통해서 발송하게 될 것. 예. 그 질문이 더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코드 최적화, 그다음에 리팩토링, 테스트 코드 작성도 예. 리팩토링도 예. 그 지금 코드를 리팩토링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코드 예. 이렇게 하고 어, 어, 하고 리팩토링 플리즈 이렇게 해주면 예. 여기에 예. 리팩터된 버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이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코드가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MySQL이 업데이트 된 게 있는데 최신 사항을 학습하지 않았으면 해당 부분은 반영이 안 되겠죠. 국내 DB 같은 티베로 같은 케이스는 학습을 시켜줄 단체가 없을 듯합니다. 티베로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티베로 JDBC 이렇게 해주면 TMX 소프트의 티베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2021년 까지의 자료, 뭐 2022년 한 해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뭐큰 갭이 안 나오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이렇게 챗 GPT를 테스트한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버전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챗 GPT에는 빨리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개발자 입장에서 코파일럿과 챗 GPT 중에 하나만 써야 한다면 어느 것을 유료로 결제해야 할까요? 어, 저는 코파일럿 쪽에 더 그 무게를 실어주고 싶어요. 코파일럿이 ID의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챗 GPT는 무료로 사용하고 코파일럿은 유료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저는 제가 개인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슈멜로 JH님이 이제 AI 툴들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고 개발자들도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현업이 원하는 개발자의 소양과 능력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질문하는 능력이라든지 현재 우리 미래를 위해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까요? 예, 개발자, 그다음에 개발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도 타기, 저는 그 서퍼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서퍼에, 그러니까 이 파도 타기에 비유해서 계속해서 트렌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코드가 이렇게 제네레이팅 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AI가 만들어진 컨텐츠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더블 체크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번호 다 그 적고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 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기에 전화번호 다 저장돼 있고 뭐 히스토리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듯이 개발 환경도 그런 적응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 인건비를 줄이거나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키오스크인데 그 햄버거집 키오스크를 어르신들은 뭐 나이 70, 80 넘어가는 어르신들은 잘 못 사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세상 빨리 돌아가는 거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러니까 어, 그 권홍님, 예, 그 질문하는 법도 이제 챗GPT를 사용하면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도 이렇게 하고 사실 그 제가 채팅에 그 링크 하나를 이렇게 놔드릴 건데 잠시만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예, 그 챗 GPT로 이렇게 물어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지 뭐 이런 인문학적인 비개발적인 것도 챗 GPT에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 꽤나 설득력 있게 답변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예, 어, 예, 그 리오킴님이 이제 질문하신 게 로컬 환경에서 코파일럿으로 개발하다 보면 때로는 보안이 시스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 회사의 키라든가 뭐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을 아까 그 뭐야 로그인했을 때 경고창이 나온 것처럼 예민한 정보는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챗 GPT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그 코드 레벨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다 싶으면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특히나 이게 그 휘발성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정보인데요.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정보인데 이거를 쉐어링 해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이따 플러그인 레퍼런스 말씀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렇게 해서 sharegp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챗 GPT 내용이 이제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가 보시면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실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민감한 정보, 그 뭐 API 키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필터링해서 팀 안에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발 가이드에 AI 관련한 그 내용도 그 예,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런 요것도 이제 링크를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을게요.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팀원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 AI 사용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AI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팀 안에서도 보안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 그 개발자가 되기에 막 공부를 시작한 한승엽님 질문인데요. 막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코파일럿이나 챗 GPT를 사용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사용을 추천하는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뇌과학 쪽에서 그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그 뭐야 저도 어 이게 뇌를 자꾸 그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여유가 좀 생기게 되고 그 여유가 생긴 부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이게 그 자기 걸로 소화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바둑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이세돌하고 그다음에 알파고하고 바둑을 해서 이세돌이 마지막으로 이기고 그다음부터는 AI를 바둑계에서는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수준이 바둑 기사들의 수준이 AI하고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아마추어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 바둑하고 이렇게 15전 해서 14번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AI가 학습한 모델의 약점이 또 발견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둑을 기존에 이렇게 국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바둑 AI가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챗 GPT나 코파일럿 사용하면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잖아요. 번 시간으로 또 자기 개발을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처음 시작할 때도 좋은 가이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데브팡님이 코파일럿 옵션 내에 코드 분석하지 말라는 옵션이 따로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보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막아도 그걸 우회하는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안사약서라고 하죠. 보안사약서에다가 요거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추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코파일럿 챗 GPT 위에 개발에 유용한 AI 툴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파일럿 얼터너티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코파일럿 관련된 경쟁 제품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덕분에 구글링 할 때 도움이 되는 키워드가 이제 올터너티브인데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아직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주니어 관점에서 원리나 기본에 충실할 필요도 있는데 AI에 의존한 개발 경험이 개발자로 성장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주니어도 이제 실수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을수록 체크리스트가 촘촘해지기 때문에 경력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꼼꼼하게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코드를 같이 작성하게 해라 이렇게 주니어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 테스트 코드 관련해서 이제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고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탄탄하게 되는데 주니어들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개발한다기보다 어플리케이션의 뭐 기본 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학습에 더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저는 주니어도 이 AI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금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계가 굉장히 발칵 뒤집혔거든요. 교육계가 이 챗 GPT 때문에 발칵 뒤집힌 이유가 이게 학습이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다음에 과제 제출하는 것도 AI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면 그냥 교육적 관점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거를 사용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계속 ING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자 쪽에 음, 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특정 도메인이나 회사 자체의 코드를 별도로 사용자 코드를 학습시켜 좀 더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어, 이어서 하게 되면 이 위에서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들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표님이 질문하신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AI 툴들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고 개발자들도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이건 아까 했었죠. 예. 그리고 챗 GPT로 개발자 자리가 위험하다고 요즘 그러는데 AI로 인해 향후 개발자가 따로 대비해야 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뉴스.hada.io 이거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여기 올라오는 코드들도 뉴스들도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플러그인 쪽에 보면 여기서 챗 GPT 관련된 플러그인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챗 GPT 그 다음에 뭐 이런 플러그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챗 GPT가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 대화를 통해 올바른 내용을 학습시키면 다른 사용자가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영향이 있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모델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 모델이 계속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사임당에 대해서 재밌는 질문을 한 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은 대한민국의 몇 번째 대통령인가요? 이렇게 번역해서 질문하게 되면 예. 어, 이게 번역이 좀 예. 어, 이제 예. 잠깐만요. 오늘 갑자기 영어가 딸리네요. 잠깐만 여기에 번역기에서 이렇게 구글이 안 좋은 거군요. 예. 파파고에서 파고에서 이렇게 검색을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AI 자체가 계속해서 피드백 받고 아까 디스코드 나왔었죠. 피드백 받고 이렇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 어, 답변은 계속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해 막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코파일럿이나 챗 GPT를 이거 아까 본 거고요. 그다음에 채용 시 활용하는 온라인 코딩 테스트도 무의미하겠네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도
이거 AI를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 예. 디플 트랜슬레이터, 예. 감사합니다. 음, 어,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크롤링해서 본다기보다는 예전에 인덱싱된, 예. 그것 때문에, 예. 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AI가 발달을 해도 무조건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게, 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뭐냐, 어,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으니까 그걸 참고하라고 이렇게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레퍼런스 쪽에서 이제, 클릭하면, 예, 여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 잠깐만요. 이걸 좀 내릴까요? 아, 올리는 게 낫군요. 예. 여기 있는 거 가게 되면 PPT라고? 유튜브 영상들 이제 예, 이 자료 준비하면서 한 것들 이렇게 모아놨고요. 예, 빙 같은 경우에는 어, 답변한 내용의 출처를 이렇게 같이 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예, 뭐 엑셀도 있고, 챗 GPT와 함께 개발 공부하기, 그 다음에 예, 요 내용들을 놨고, 마지막으로 아까 프롬프트 진이, 여기가 굉장히 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요 번역해서 질문, 요 플러그인을 이 크롬에서 이렇게 설치하면 예, 되고, 예, 이분 자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료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쉐어 GPT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크롬 플러그인이 있고 그 플러그인 설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어, 요 정도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예,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예,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 대표님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모두들 늦은 시간까지, 네, 들으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AI, 또 같이 그러니까 코딩 개발하는데 AI가 도움이, 앞으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저도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까 몇 분들께서 아직 개발 초보인데, 아직 개발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AI를 써도 괜찮겠는가, 어떤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지금 환경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몸에 좋다고 자동차 두고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어, KTX가 있으면 KTX 타야 되고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야 되고 비행기를 어떻게 잘 타는가 뭐 그러니까 좋은 툴들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올라타야지 시간이 거꾸로 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세 분께서 제가 세 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신 제가 세 분을 그냥 선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세 분 저희한테 이벤트 골뱅이 오키.kr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아까 보셨던 제가 이걸로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는 게 안 됐구나.
네, 저 보이시나요? 여기 이벤트 골뱅 오키다 KR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공정표님 그리고 스티브 정님 그리고 주니어 그리고 중에 김재호님 네, 세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네,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 늦은 밤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또 궁금하고 그러신 내용들은 네, 오키의 Q&A에 글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른 오늘 제대로 답변 혹시 듣지 못한 게 있으면 다른 AI 또 고수분들을 모셔서라도 답변을 열심히 제대로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키의 2023년 2월 두 번째 세미나를 마치고 세 번째 다음 3월 달에도 아주 진짜 재밌는 세미나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